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오늘 조금 지수로 따지면 좀 시원하게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벌써 26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유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주말 사이에 말 바꾸기를 했죠. 일주일도 못 가요. 말 한마디 했다가 벌써 하루 이틀 만에 또 바꾸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본인이 뱉은 말을 하루 이틀 만에 또 바꾸고요. 이게 그냥 장난도 아니고 이 관세가 50% 며칠부터 그랬다가 또 올 때까지 또 유예를 미룬다. 등등 포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관세를 도대체 어떻게 매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막 바꾸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벌써 지금 중국과의 관세 90일 유예도 이제 절반 정도 좀 지났나요? 조금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도 없어서 상당히 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할만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미국보다는 한국입니다. IT 섹터에 대한 비중이 펀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유동성 대비,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대비 IT 버블과 갔을 때 정도 수준까지 지금 M7 쪽에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M7이 또 추가로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경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EM 시장으로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환율까지도 워낙 강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더 유리하고 또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년까지는 미국 시장 독보적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좀 해볼만 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쁜이 부동산님, 박 부장님 미모는 그대로시네요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6.36포인트 상승 출발한 2958포인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EU, 애플 관세 압박에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도 25% 관세 매기겠다. 왜냐하면 인도에 사람을 구해서 인도 공장에서 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살짝 열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도 관세 압박을 했고,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애플 관세 압박이 심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 하락 출발했고요.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진땀을 흘리면서 진화를 했겠죠. 뒤수습을 해야 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단은 이건 여러 가지 협상용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진화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부 낙폭이 회복되는 그런 그림으로 미국 시장은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별로 썩 좋지 못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요. 기존보다 4배 정도의 원전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따라 오클로가 23% 급등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19.4% 급등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은 좀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한번 볼까요? EU가 어떻고 저떻고 쭉 이야기 나옵니다. 쭉쭉쭉 이야기 나오는데, 자,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려는 주요 목적으로 형성된 유럽연합은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금전적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소송 등이 미국과의 연관, 거의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로 이어졌는데, 이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들과의 논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따라서 25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중요합니다. 권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SNS 가운데 아래쪽에서 5번째 왼쪽 보시면 recommending a
straight 50% tra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한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0% 관세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갑자기 이제 또 관세로 뭔가 시선을 끄는 이런 쪽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 관세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권고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한테 권고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무튼 뜬금없이 관세 이야기를 꺼내고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자, 근데 현지 시간 25일 미국과 유럽이 관세 부과를 다시 7월 9일로 유예한다고 합의하면서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미국 시장은 선물이 1% 남짓 내외로 일단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휴장입니다만 아무튼 유럽 관련된 관세 유예 이 부분이 합의되면서 주식 선물 시장이 상방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 시장은 쉽니다. 자, 그런 시기니까 베센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SNS로 이렇게 막 던져버리면 베센트는 진땀을 흘리면서 진화에 나서는 막 타협용이다. 뭐 자, 이렇게 시장을 달래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가 저도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트럼프 가상화폐 관련된 파티를 열었죠. 백악관 초청해가지고 백악관 이렇게 뭐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0명 정도만, 그러니까 트럼프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220명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파티 열고 뭐 백악관 이렇게 뭐 관광시켜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뭐한 짓이냐. 당신 이름으로 된 뭐 가상화폐 이거 하면서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백악관 막 이렇게 모여서 뭐 파티하고 백악관 뭐 관광시켜주고 이거 해도 되는 거냐 막 말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가상화폐가 급락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짜증나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현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비하인드 루머 같은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뭐 EU 쪽에 뭔가 이렇게 관세를 갑자기 꺼내들면서 좀 짜증난 듯한 어떤 뭐 이렇게 신경질적인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그런 약간의 트럼프 가상화폐 쪽에 이렇게 뭔가 좋지 못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약간 좀 짜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 좀 들리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기 자산의 40%를 가상화폐에 태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많이 올라야지 많이 해피하겠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코스피는 개별 이슈에 따라 업종 간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과 금융, 산업재 강세였던 반면 음식유용료와 제약, 의류는 약세였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각각 1,120억과 2,854계약 순매수를 했고요. 베이시스 약세, 선물 중심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이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지연에도 호실적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급등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투자 경고인가 유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풀렸어요. 그러니까 풀리니까 급등이 나온 거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눈치 보던 수급이 이렇게 투자 뭔가 풀리니까 해제가 되면서 오늘 위로 쏘아버린 거죠. 리포트도 오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주는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중국 조선소 발주처 제외 검토 보도에 조선주가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기자재까지 주가는 좋았습니다. 2차 전지는 미국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AMPC 조항은 초안인 2031년 말까지 유지된다는 소식에 약간 안도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일부 나왔습니다. 건설과 원전주는 글로벌 원전 복원 기조와 환율 1360원대 안착수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뭐 한국가스공사 등이 강세인데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 원전 건설 관련된 수혜주로서 같이 엮이면서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금리 하락과 2차전지 호재 지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강세였고요. 외국인들은 3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2차전지 AMPC 조기 폐지 피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양극재들이 그렇게 힘을 크게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크로노 오디세이가 내달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 예정입니다. 관련 기대감에 강세를 일부 보였고, 특히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삼성전자 2028년도 유리기판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테마군들이 급등세였습니다. PI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고요. 한빛 레이저라든지 뭐 필옵틱스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게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주가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중화권 중심으로 재확산되던 코로나19가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관련 테마군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국내 증시 오후장은 외국인이 기관 동시 수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264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들어가지만 유럽의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S&P 500 선물은 이슈를 반영하면서 1%대 상승을 보였고요. 한편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하면서 또 번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다시 98.8선까지로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 아래로 빠진 거죠. 장 초반 1370원 부근에서 위치하던 달러원 환율도 1360원대로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함께 여기에 따라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물을 산다는 거죠. 기관도 외국인과 동시 수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뭐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무역 적자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관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 분석은 뭐냐면 달러가 40% 정도 약화되면 재정 적자 하나도 없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달러 패권 때문에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달러가 40%만 이렇게 빠지면 약세로 접어들면 재정 적자 하나도 없을 거야.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말도 미국에서 있다고 그러죠.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 되겠죠. 근데 아무튼 뭐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고 일정 부분 약세가 들어가면 뭐 재정 적자고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뭐 이렇게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러는 약세 쪽으로 접어드는 게 뭐 적자를 어느 정도 메꾸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방향을 이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원화 강세 관련된 추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환율은 일정 부분 동안 뭐 1360원에서 1400원 사이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뭐 원화 강세를 좀 더 용인하면서 더 뭐 밑으로 갈지 아니면 또 136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움직일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율은 아무도 몰라요. 네, 전문가들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주식시장도 잘 모르지만 환율은 더더군다나 환율 전문가 잘 모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만나봤지만 잘 몰라요. 다 말을 하지만 다 틀립니다. 어떤 변수가 어떻게 될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특히 유리기판주가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 도입한다는 보도 전해지면서 PIE, 필옵틱스, SKC 등 반등을 줬고요.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스, 이오테크니스 등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자, 2차전지 업종 강세였고요. 지난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감사안에 IRA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하락했지만 AMPC 조항은 초안이 유지된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안도감이 유입됐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등 일부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탄력은 약해졌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고, 자, 조선과 방산업종 다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국면 이후에 상승 재개 움직임이 오늘 나타났는데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업종은 중국 선사 규제 이후에 독일, 일본 등의 선사가 중국 발주 예정이었던 컨테너슨 계약을 국내 조선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입니다. 뭐 중국으로 주기는 좀 어렵고 이 발주를 지금 한국으로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에 발주를 주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싸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 계약도 하겠지만 뭐 중국보다 많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지는 등 모멘텀이 여전히 유입됐고요. 건설업종 강세 지속이었습니다. 트럼프 원전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원전 기대감 지속에 더해서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 수주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물산도 최근에 좋은데 카타르와 인프라 사업 협약 체결 등 개별 기업 호조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GS건설과 DLNC 등도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은 저희 아파트 재건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원개발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알래스카 LNG 회의에 한국 초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이 강세인데요. 자, 알래스카 LNG는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좋다고 보는 쪽도 있고 좀 약간 나쁘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고 뷰가 갈리는데요. 아직 저는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막연한 기대감에 또 올라가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좋은 거면 미국이 돈 태워서 하지 왜 한국하고 일본한테 돈 태우라고 하는지 조금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양쪽이 이렇게 서로가 뷰가 있다는 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업종 탑3는 보험과 유통, 전기, 가스 쪽이고요. 업종 바텀3는 종이, 목재, 증권, 부동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야기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괜찮았어요.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증권에서 띄워주신 매크로 이거 말고요. 예, 요겁니다. 하나증권에서 미중 휴전 이후에 2주간 이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운송량이 반등폭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제 보고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유해방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 매긴 다음에 확 떨어졌죠. 그 다음에 미중 휴전 이후에 2주간 지금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치솟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 미국 쪽으로 나가는 것 말고 다른 쪽으로 뭐 선사들을 돌렸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30%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제 좀 기다리면 뭐 관세가 30%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믿는 것인지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엄브레이스 쪽에서 올려주신 골드만삭스의 자료인데요. 요겁니다. 첫 번째, EM 주식의 상단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EM 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침체 리스크에서 재정 리스크로 이동한 가운데 EM 자산에 대한 투자 여지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비미국, 그러니까 신흥국 쪽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인 거죠.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EM 대비 MSCI 코리아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PER 기준인데요. MSCI 코리아 PE 기준이 굉장히 낮죠. 지금 8점 뭐 몇 배, 8배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EM 대비해서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건데 흐름들이 여전히 과거에 2018년, 19년 넘어갈 때, 2022년, 23년 넘어갈 때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바닥권에 PR이 있습니다. 이 밸류션상 보면 더 많이 빠지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제한적이다. 이 정도까지 밸류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면서 달러 약세, 그러니까 결국 워낙 강세죠. 건전한 거시 기초 체력, 낮은 외국인 보유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코리아 포린 쉐어홀더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주식 비중을 말하는 거죠. 오너십 레이시오인데요.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죠.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보이시는 아주 짙은 검은색 실선이 기본적으로 20년간의 에버리지입니다. 오너십 관련된 에버리지인데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별로 팔 물건들이 지금 없다고 보이시는 거죠. 뭐 좀 팔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끼기에는 오너십이 거의 바닥권에 있다. 이게 2001년도부터 25년까지죠. 거의 한 25년 동안의 흐름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다. 거의 바닥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M 주식이 중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산구로 부각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고요. 선호 국가는 중국과 한국, 남아공, 브라질로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섹터 중심으로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 성장률이 양호하고 저평가 상태인데 선거를 계기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골드만삭스가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우리의 관련된 환율인데요.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 골드만삭스의 지표입니다. 원화 강세 전망 배경은
CNY 관련된 연동성 효과입니다. 지금 한국 원화는 달러, 그 다음에 뭐 중국, 위안화 이렇게 민감한 아시아 통화인데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동조화돼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고요. 중국 위안화가 강세 전환하는데 외환 정책 신호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외환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는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 당국의 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다. 뭐 일부에서 기사가 뭐 이런 협의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은 있었지만 사실 분위기가 협의가 없을 리는 없은 것 같은데 갑자기 확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돌 때 이게 협의 없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튀고 있어요. 자, 1월에 한국 정부가 1,450원 상해 시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이는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전략적인 환회지가 있는데요. 달러 원 환율 관련된 1,450원 급등 돌파 이후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한 전략적인 환해지 확대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1,450원 기준 정도에서 상당히 해지를 했다는 거죠. 환해지 규모를 추정하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매월 40억 달러 상당의 달러 원 선물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체 해외 자산의 약 5천억 달러 기준으로 이는 지속적 매도 압력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이게 봤고요. 정치와 구조적인 요인을 보면 정치 이벤트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저 PBR 관련된 밸류업, 주주환원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주사 뭐 아니면 은행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골드만삭스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요인을 보면은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높긴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과거 대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원화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시경제 및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25년에서 26년까지 예상 EPS는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실적이 견조하다 봤죠. 그래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한국은 낮은 외국인 비중 때문에 업사이드 여력이 충분하다 이야기를 봤고요. 글로벌 경기 완화 우려가 주식 및 환율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대내외 수급 개선 시에 원화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달러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화 강세 촉진 요인이 여전히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 예, 그래서 위안화 강세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정치 구조적 요인 덕분에 상대적인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원화 강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도 좀 안전하게 탄탄하게 좀 더 방어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매크로 지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개별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가 역시 오늘도 좋았는데요. BI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상중에 뭐 한택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뭐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도 있었지만은 오늘 원전 관련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면서 움직임이 원전 관련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은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원전 관련주 상당히 주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도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힘을 내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당히 원전이 여전히 대장주로서 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고 신규 원자로 인허가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주목할 점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국내 원전 밸류 체인에는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과 예산 집행력이 제한적이죠. 행정명령이라서.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원전의 진심이라는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SMR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질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한국 원전 밸류체인의 수혜폭은 기대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일진파워, 에너토크, 수산인더스트리, 보성파워텍, 제일테크노스, 우진엔텍, 삼형엠텍, 오르비텍, DK락, 한전KBS 등의 원전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한택 같은 경우도 오늘 눈에 띄게 한택도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KB증권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국내 원전 관련주가 상대성과 비교인데요.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 의외로 현대건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올라왔고요. 뭐 쭉쭉 올라왔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게 아마 올라왔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 원전주 상대성과 비교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오클로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요.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뉴스케일도 좀 꽤 많이 올라왔고 관련 종목들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시기별 전력 개통 최초 연결 원자로 됐습니다. 국가별인데요. 이게 회색 부분이 프랑스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미국이고 빨간색 부분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유지가 계속 됐던 점이 보이죠. 1995년, 그리고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뚝 들어오면서 이게 한국의 시기별 전력 개통 최초 연결 원자로 대수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국가별 원전 건설을 위한 건설 단가 비교인데요. 이자 비용 제외한 단가를 보면 한국이 엄청나게 월등하게 쌉니다. 슬로바키아 엄청나게 비싸고요.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한국 순인데 한국이 가장 이 비교 대상 가운데서는 건설 단가가 상당히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빨갛게 그려져 있는 이 점선이 평균치인데요. 평균치 대비 굉장히 싸게 그려되고 인도, 중국, 러시아보다도 한국이 원전 건설에 대한 건설 단가가 굉장히 낮게 할 수 있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 위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렇게 폐기물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긴 되는데 아무튼 환경적으로 봐서는 한국이 좀 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원전 관련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전 수출 관련해서도 이렇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독일은 EU 내 원전 인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전환했고요. 5월 19일 날 전환했습니다.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5월 21일 유럽 쪽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한 게 5월 23일입니다. 1년의 정책 변화가 원전 수요 복귀에 대한 의심을 사실상 종결지었다는 판단을 KB증권은 하고 있고요. 논의의 중심은 원전이 돌아오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할 것인가, 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긴 공백기가 있었는데 원전 산업의 밸류 체인이 상당히 많이 훼손받았고요. 행정명령 서명에서 백악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1978년 이후에 단 2개의 원자로만 새롭게 지어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각국은 이제 생산과 건설 능력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내외 다수의 원전 건설 운영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지속적 원전 건설을 통해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파트너로 부담이 없는 한국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KB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KB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뭐 현대건설이 원전 이슈로 상당히 주가가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별개로 다른 환경이죠. 지을 수 있는지 문제는 좀 다른데 수출로 본다면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로 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보시고, 워낙 뭐 주가들이 또 많이 올라서 사실 신규로 지금 들어가기 또 손이 잘 안 나가시죠. 쉽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뭐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좀 있고 난 뒤에 또 흐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어쨌든 가장 핫한 섹터가 이제 원전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이 오르면 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실리콘 인터포즈를 글라스 인터포즈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로 삼성전자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것은 이 점이 처음이라고 알려집니다.
현재 실리콘 인터포즈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열도 전동성이 높은 것이 장점인데 소재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공정 비용이 높아서 제조 단가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글라스 인터포즈인데 이는 미세화 회로 구현이 용이해서 반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인터포즈와 메인 기판의 유리 대체 시도가 있는데 메인 기판보다 인터포즈를 유리로 바꾸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을 보고 있고요. 일례로 AMD는 2028년 자사 반도체에 글라스 인터포즈를 적용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글라스 인터포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PIE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왔고요. 램 테크놀로지, 한빛 레이저,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HP 테크놀로지, SKC 등 유리기판 관련주가 좋았는데 YC캠 같은 경우도 독점적인 소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리포트가 커버가 많이 되고 있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비껴나서 그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게 트렌드포스 자료인데요. 요겁니다. AI 수요, 기업용 SSD 성장 견인을 하는데 트렌드포스가 25년 3분기에도 낸드 프레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 3에서 8% 낸드 가격이 오른다고 봤는데요. 3분기에는 5에서 10%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봤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북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들이 지속적인 AI 투자가 3분기 기업용 SSD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고요. 여기에 따라 전분기 대비 최대 10%의 가격 인상을 뒷받침한다 봤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초 공급업체들이 낸드 프레시 시장을 점진적으로 수급 균형 상태로 돌리면서 보수적인 생산 전략을 채택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4월 초 새로운 미국 상호 관세 정책 도입이 2분기 시장의 모멘텀을 저해하고 가격 추세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봤고요. 일부 PC 제조업체들이 2분기에 출하를 가속화했지만 이는 낸드 프레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매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서 공급업체들은 생산 능력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했고요. 이러한 급증은 부분적으로 엔비디아의 GB200과 같은 고성능 AI 서버 출하와 올해 초부터 증가한 HDD 주문에 기인하며 이는 기업 인프라 확장에 공범위한 추세를 시사한다고 봤고요. SSD와 HDD 모두 CSP들의 꾸준한 서버 배치에 따른 기업 자본 지출 증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봤고요. 이렇게 따라서 새로운 주문 증가의 물결을 예고하기 때문에 낸드의 3분기 가격의 상승폭은 5에서 10%로 2분기 상승폭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일부 그 리포트를 보면 반도체가 2분기부터 가격이 빠질 거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낸드 관련된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상승, 3분기 더욱 크게 상승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디램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가격이 디램, 낸드, 공이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는 쪽도 레거시 쪽이 올라가는 쪽도 많이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근데 오후장 들면서 반도체 소부장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에 상승폭이 컸고요. 한미 반도체 지금 글쎄요, 뭐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와 관계가 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반도체 꽤 좋았고 이오테크닉스 장비주 좋았고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테크윙, 뭐 PSK 홀딩스 등도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꽤 많이 올라왔고요. 그 외에도 동진세미캠 등등을 포함한 한솔케미칼 이런 소재 업종들도 상당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은 오후장 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차 전지 쪽인데 오늘은 일부 상승이 나타났지만 좀 아쉬운 상승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대규모 감세 법안 관련해서 IRA 관련 부분을 해가지고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 조항은 일단 유지가 됐다는 점 때문에 안도를 하면서 신저가 속출이었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신저가 속출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일부 좀 나왔죠. 원빅 뷰티풀 빅 액트, 그러니까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 뷰티풀, 아름다운 법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튼 AMPC 조항이 일단 유지됐다는 점 때문에 안도감으로 신저가 이후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이게 봤습니다. 자, 근데 반등이 미미하거나 어떤 종목으로 뭐 마이너스 다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영 힘을 못 썼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증권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멀티플 하락 지속되고 있다는 리포트인데요. 자, 디레이팅 강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뭐 신저가니까 지금 디레이팅
국면인데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대비 부여받아온 멀티플 프리미엄은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 대비 한국이 낮기 때문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과 유럽에서의 높은 점유율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내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지속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논리의 한 축이 무너진 상태이죠. 지금 유럽에서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2차전지 관련된 쪽이 굉장히 약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렇게 한 축이 무너졌는데 다만 미국에서 점유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나머지 절반은 용인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죠. 자,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 대비 할인을 받는 수준까지의 디레이팅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중국 기업들 정도 수준의 멀티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숙 시장 진입한 중국에서의 확고한 점유율로 호실적 시행 중인 CATL의 최근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은 20배 수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 높은 미국 시장 기반의 미래 실적 3에서 5년 후에 기준으로 다 당겨서 상기 20배 수준의 멀티플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3년에서 5년 후 걸 당겨서 이렇게 멀티플을 받는다는 거죠. 그 가능하다고까지 봤어요. 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면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풀 BM 등의 현 시총은 적정 가치의 90% 수준이니까 남아있는 상승폭은 한 10% 정도 내외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캐파 규모,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 20배가 아니라 25배에서 30배까지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현주가는 그걸 고려하더라도 현주가에 대한 적정 가치의 90%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20배면 이미 도착했고요. 25배, 30배까지 주면 적정 가치 그거에 대해서 한 90%가 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의 관련된 2차 전지주는 어느 정도 적정 가치의 한 90%까지 와 있는 주식이다. 신저가 와 있지만 이미 그 가격이 90% 정도까지 와 있는 적정 주가다. 봤죠? 다만 이렇기 때문에 지난 2년과 달라진 점은 반토막이 나야지 적정 가치인 시기는 지났다는 점입니다. 다만 적정 가치 고려를 할 때 10% 수준의 상승 여력만 있는 적정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봤고요. 이때 상기한 정책 악재를 소화하는 구간이라면 여러 가지 과매도, 그러니까 뭐 IRA 폐지라든지 시간이 당겨진다든지 AMPC 등등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이러한 악재를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라면 과매도까지 주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버슈팅으로 이렇게 막 아래쪽으로 과매도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그런 것까지 염두를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적정 가치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호재만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호재만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GM의 판매 호재가 확인될 때는 LG 엔솔과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되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왔던 시점에 기저 효과가 있는 삼성 SDI의 단기 트레이딩은 공고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추세적 반등을 위해서는 유럽에서의 점유율 하락세가 일단 중단돼야 되는 여부가 확인돼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보조금 폐지 불구하고 10% 이상 성장하는 숫자가 확인돼야 된다는 점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단기 트레이딩만을 권고한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급락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슬픈 이야기죠. 2차 전지는. 자, 그런데 오늘 중국 전기차가 오늘 장중에 중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저가 전쟁 우려가 재부각됐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비아디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오늘 중국 증시에서 비아디, 지리자동차 등의 전기차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비아디가 한시적 가격이나 조치를 공식화했고요. 이때 기타 기업들의 동참 가능성과 전반 업계 전반에 가격 전쟁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아디는 이번에 총 22개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최대 53,300위안, 약 1,000만 원 정도 이날 발표했습니다. 해양 시리즈와 다이너스티 시리즈 대상으로 보는데 관건은 이번에 비아디가 신의 눈이라는 에이다스를 탑재한 신모델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비아디의 이번 스마트카에 대한 가격 한시적 인하가 시장 전반 업계로 확산될지 여부와 정책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따를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메리츠 증권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인 가격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2차 전지주에 좋을 게 없죠. 그러면 배터리 가격 내려라 그러면 양극재 마찬가지로 소재 업체들 더더욱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 톤당 6만 위안을 하회했습니다. 하회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마이너스 70%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죠. 지금 탄산리튬 선물이
회복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오늘 힘을 못 받고 반등세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점, 이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좋지 못한 환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2차전지. 자, 그 다음입니다. 로보틱스 시장 성장 기대감 등의 로봇 AI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이 보고서를 썼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수경 원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로보틱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심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기업의 로보틱스 투자 기대감이 시가총액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상 완제품 휴머노이드 3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와 차세대 모터를 개발 중인 하이젠 R&M이 25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로보틱스 산업 시가총액 규모를 팽창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휴머노이드 위에서 말씀드린 3사는 삼성, LG, SK그룹과 각각 협력이 강화될 것은 기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자, 하나증권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4년 33억 달러 수준에서 2032년에는 660억 달러로 매년 45.5%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대기업 전략적 지분 투자 통한 로봇 기업과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자체 원천 기술력 확보와 공정 내재화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여기에 따라 나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로보티즈, 유진 로봇 등에 관련된 로봇 테마가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미국 정부가 내달 초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 개최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중소철강주라든지 강관업체 그리고 일부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업체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다음 달 2일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 미국 에너지 장관과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과 일본, 타이완 관계자들이 초청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라이트 장관과 버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에 3일에서 5일 사이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도 참석할 예정이죠.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일정이 6월 3일 날 겹쳐 있기 때문에 행사 참석 여부가 아직은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뭐 결정이 좀 안 됐다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관련된 자원개발 관련주도 일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섹터입니다. 조선업 상승 사이클 지속 전망 등의 조선기자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이 보고서를 냈고요. 지금 조선업 계속 밀고 있는 쪽은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두 군데가 눈에 띄게 지금 조선주 계속적으로 좋다. 계속 밀고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상반기 상박 발주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발주 규모가 너무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조선주가 이제 약간 조정세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규모는 양호했다면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놀라웠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주력 선종업종 중심의 견조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일회성이 거의 없는 경상적인 실적 개선세가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수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국내 조선 3사의 실제 수주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보다 성과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해외 선주들이 중국에 발주를 안 주고 한국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비싼 성과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 성과에 계약을 한다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SK증권에서 오늘 굉장히 긍정적 리포트를 내면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주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알래스카 관련된 에너지 정책 회의 때문에 조선기자재라든지 뭐 LNG 관련 쪽도 역시 조선주를 끌어올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7번째입니다. 전력기기 시장의 안정적 고성장 지속 전망에 전력설비 전선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LS증권은 보고서를 냈는데 역시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 연료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일부 좋았습니다. 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캐파 수요 전망입니다. 하위 수준의 전망을 보면 연평균 18% 상승할 것으로 제일 왼쪽 보이시는 거고, 가운데 보시면 중위 수준의 전망은 연평균 22% 성장, 그리고 상위 수준의 전망은 연평균 27% 성장으로 볼 것이면서 상위 쪽의 전망은
4배 정도 급성장할 것이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캐파 주요 전망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가장 긍정적인 전망은 4배까지 급증할 것이다 봤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개수는 꾸준하게 왼쪽 막대 그래프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1136개까지 24년 4분기에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국가별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캐파 비중인데 역시 미국이 54% 그리고 중국이 1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크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전력수도 당연히 미국 쪽이 클 수밖에 없어서 미국의 전력기기 자급률은 22년 이전에도 30%로 낮았는데요. 10년 이상 연간 4,000테라와트시 미만 수준으로 정체되면서 전력 소비량이 2020년대 접어들면서 4,000테라와트시를 구조적으로 돌파하자 갑자기 전 국가적으로 전력망 확대, 노후화 교체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내에서 전력기기 수입도 폭증하면서 23년에는 수입 비중이 80% 넘어가면서 자급률이 기존에 30%였던 자급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전력망 확대와 현지자 투자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열악한 자급률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중동 등 미국 외 주요 전력기기 시장도 턴어라운드 이후에 성장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LS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 전력사업 투자액 추이인데요. 보시면 2003년부터 23년까지 보시면 배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왼쪽 차트의 가장 짙은 파란색이 배전입니다.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 이쪽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총 투자액 추이는 오른쪽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재룡전기, 비츠로시스, KBI 메탈, LS, 대한전선 등의 전력섭이 전선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외에 건설업황 개선 전망 등의 건설주 올라왔고요. 현대건설은 원전하고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오픈 AI가 한국 법인 설립 소식 속에 한국 공식 진출 기대감 속에 AI 챗봇 관련주도 오늘 주가 좋았습니다. 한국에 지금 오픈 AI 사무소가 개설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I 혜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레이팅 기대감 지속 속의 지수사 상승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수사들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이후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수사 이런 쪽도 봐야 된다. 최근에 삼성물산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일부 그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12주 만에 1,500선 상회 소식이 들리면서 해운주도 일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내년에 철강업계 구조조정 전망 속에 따른 수혜 기대감 속에 일부 철강주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 우려 지속 속에 코로나19 관련주도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는 아직은 좀 미미한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동남아나 이렇게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 여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골 아빠님 벌써 끝? 네, 벌써 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